자, 우리가 지금 코드를 좀 길게 입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뷰를 사용하는 쪽에서, 필요하면 시간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타임 피커 같은 경우에, 자, 데이트 피커는 값을 초기화하는 게 이닛이었고요. 자, 타임 피커는, 자, 여기에 이닛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예, 그래서 이 이닛이라고 하는 게 없었고, 저렇게 뭔가 값을 변화시키는 것만, 자, 이런 식으로 이닛 안에 얘는 넣어줬고, 얘는 그냥 직접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값을 지금 현재 시간으로 초기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타임 피커 같은 경우에는 타임 피커 점 set current hour 뭐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urrent hour 뭐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죠. 자, 타임 피커 점 set current minute 그다음에 current minute 이렇게 해서 설정을 처음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리 요 앞에 여기서 설정을 하도록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소드 이 뷰의 바깥에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정의를 하나 합니다. public void 자, update date ti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정보를 연도, 그 다음에 month of year, 그 다음에 day of month, 그 다음에 인티저 hour, 그 다음에 인티저 minute. 자, hour는 hour of day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를 date picker 자, update date라고 하는 걸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year하고, 자, month of year, 그 다음에 day of month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데이트 피커의 그 시간을, 일자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타임 피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해본 것처럼 set current hour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파라미터로 넘어온 hour. 그 다음에 타임 피커에다가 자, set current minute라고 해서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minute를 설정하면 현재 시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새로운 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과 같은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갑니다. 자, 여기 지금 비워놨었죠? 자, 그럼 여기 안에다가 원래는 이제 그냥 날짜 선택, 시간 선택을 보여주려면 데이트 피커, 타임 피커를 각자 추가를 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자, 우리가 정의한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요거 선택하고 엔터 칩니다. 자, 우리가 직접 만든 뷰는 이렇게 패키지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랩 컨텐트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땡땡 id를 줘야 되겠죠. add plus id slash picker라고 줘봅니다. 뭐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뷰 하나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텍스트 뷰라고 해서요. 랩 컨텐트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현재 시간 정보를 한번 넣어볼 겁니다.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라고 하고요. 현재 시각, 현재 일시가 되겠죠. 일시는 일자,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30dp 정도 한번 줘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트 타임 피커와 텍스트 뷰 사이에 위에 공간을 좀 띄워주고 싶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마진 탑이라고 해서 이 데이트 타임 피커의 위쪽을 좀 띄워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한 10dp 정도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겠죠. 그리고 텍스트 뷰에도 id를 줘야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텍스트 뷰 이렇게 한번 줘봅니다. 자, 그럼 액티비티 메인 쪽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럼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일단 우리가 텍스트 뷰하고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두 개의 자, 뷰를 추가를 해놨으니까 자, 이거를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일단 먼저 변수 먼저 선언을 합니다.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자,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 피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뷰 find view by id r.id. 텍스트 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커라고 하는 거는 자,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고 find view by id r.id. 피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의 뷰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데이트 피커와 타임 피커를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걸로 통합을 시켰고, 그 안에서 날짜가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거나 했을 때 자, 우리가 리스너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죠? 자, picker set on date time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set on click listener를 사용만 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정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엔터 치고요. 자, new date time change listener 엔터 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의했던 자, 그 메소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거는 데이타임 피커라고 우리가 새로 정의한 그 뷰 안에서 날짜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꿀 때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때 텍스트 뷰에다가 현재 시간을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 정보는 자, 이렇게 year, month, 이렇게 다 나눠져서 넘어오죠. 그래서 이 정보를 글자, 문자열로 바꿔서 텍스트 뷰에 하려면 표시를 하려면 데이트 포맷 같은 객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사용하는 게 자,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데이트 객체의 값을 문자열로 바꿔주거나 문자열의 값을 데이트 객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죠. 왜냐하면 날짜와 시간을 처리하는 경우가 앱을 만들 때 자주 있으니까요. 자, new simple date format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어떤 형식으로 변환을 할 건지를 표시합니다. YYYY 연도, MM 월, DD 날짜, 그다음에 HH 24시간 기준으로 시간, 그다음에 MM 분위됩니다. 뭐 초까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하고 분까지만 타임피커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일단 캘린더에다 설정합니다. 캘린더 get instance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리턴되는 게 캘린더 객체가 됩니다. 캘린더. 자, 캘린더는 일종의 유틸리티 객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날짜 처리할 때 데이트 객체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calendar.set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달받은 year, 그 다음에 month of year, 그 다음에 day of month, 그 다음에 hour of day. 자, 그냥 hour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minute. 우리가 hour라고 그냥 정의했죠. 책하고는 약간 다르게. 자, 그러면 set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값을 뽑아내죠. 자, date, 자, format이라고 하죠. format. 여기 forma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calendar.getTime이라고 하면 자, 현재 시간 값이 자, 숫자처럼 된 값으로 리턴이 됩니다. 자, 이거를 자, 일단 string이라고 하고요. current time date time이 되겠죠. 자, current time이라고 일단 받아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 textview.set text라고 해서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current time string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자, 날짜가 사용자가 바꿔서 하거나 또는 시간을 바꿔서 했을 때 그거를 텍스트 뷰에다가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트 피커와 타임 피커를 통합해서 만든 뷰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걸 사용하는 메인 액티비티 바깥쪽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간을 하는 거는 이제 책에 보면 있지만 우리가 저 뷰를 초기화할 때 그냥 현재 시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빼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앱을 실행을 해봅니다. 자, 앱을 실행을 해서 화면에 자, 데이트 피커라고 해서 시간 선택하는 거하고 타임 피커라고 해서 뭐죠? 일자 선택하는 거하고 타임 피커라고 해서 시간 선택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에러는 안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입력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딱 띄웠을 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현재 일시 아직 현재 일시가 표시가 안 됐죠. 그래서 현재 일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자, 텍스트 뷰에다가 현재 일시 표시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아직 안 넣었으니까.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 피커하고 타임 피커가 있죠. 아이고, 이게 스크롤이 안 되네요. 그죠? 딱 여기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시간을 뭐 바꾼 다음에 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선택을 체크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 체크했을 때 보이고 체크 안 했을 때 안 보이죠. 근데 처음에는
체크 안 해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체크박스를 조정을 하면 체크박스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얘가 안 보이게 먼저 인비저블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책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만약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다른 걸로 바꿨다 라고 하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스크롤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 전체를 스크롤에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시간 설정하는 값 그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 값이 바뀌면 위에 정보도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트 피커와 타임 피커를 하나의 뷰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른데 레이아웃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에 추가할 수도 있고 소스 코드로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자, 중요한 점은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의 뷰를 따로 정의해서 다른 데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봤죠. 그래서 그 새로 만든 뷰 안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깥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새로운 이벤트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해서 그쪽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 위젯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개의 위젯 또는 뷰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의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